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에 똑같은 글씨가 들어가면 발음이 같게 됩니다. 그런 한자들을 모아서 공부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익힐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둥글륜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둥글륜이라는 한자가 모두 들어가는데 발음을 둥글륜 때문에 륜 발음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부수들은 뜻을 도와주면 됩니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둥글륜자의 한자법을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는 하파랍이라는 한자에서 온 한자고요. 아래에 있는 한자는 책책자의 변형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책을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죽간, 즉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 안쪽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대나무 쪽들을 묶어서 책을 만들었고요. 그 대나무 쪽들을 가지고 다닐 때는 둘둘둘 말아서 김밥말이처럼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죽간 모양의 하파랍을 집어넣으면 죽간을 모아서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녔다. 그랬더니 말아봤더니 그 책을 다 수집하고 해본 결과 모양이 둥그렇더라 라고 해서 둥글륜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둥글륜이 들어가는 한자는 륜 발음을 하지만 책하고 관련된 한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익히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그런 책에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써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책을 쓰는 거고 문자를 쓰는 거고 기록하는 이유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가 사람인변을 쓰고 뒤에 둥글륜을 쓰셔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인륜의 법칙들을 써놓은 것들, 그렇게 했던 것, 규칙을 인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륜할 때 사람인의 이 륜자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성리학에서 보는 삼강 오륜이라고 하는 5가지 오륜이라든지 일륜이라든지 이런 일륜을 순리를 지키지 않으면 불륜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륜자가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삼강 오륜이라고 할 때 오륜을 보시면 첫 번째 부자유친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자식이 뭐한다? 일륜을 친함을 지킨다. 그 다음 군신유의 그러면 임금과 신하가 의리를 지킨다. 그 다음 부부 유별 부부가 서로 구분을 짓는다. 큰 규칙을 해놓은 법칙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장유유서라고 해서 어른과 아이는 구분이 되고 서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부무유신해서 친구 간에는 신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이 5가지를 큰 규칙이라고 해서 오륜이라고 성리학에서 지정을 해놓지요. 그때도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륜윤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퀴린을 보시면 앞에 수레차가 있으니까 수레 바퀴를 쓰고 뒤에 륜 발음이 륜발을 줘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 바퀴 륜자에서 보시면 바퀴가 둥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륜이 느껴진다 이런 말 쓰다. 연륜. 그래서 연자는 해년을 쓰고 륜자를 쓰면 바퀴륜인데 보통 연륜이라 하면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해가 갈수록 동그랗게 바퀴 모양처럼 생긴다라고 해서 나무의 나이테에서 본뜬 한자인데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부터 숙달된 솜씨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연륜이라고 할 때도 이 륜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올림픽 같은 데에서 5개 수레바퀴 모양의 동그라미 5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 거 오륜기라고 하죠. 오륜기. 그때도 이 바퀴를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산 이름 윤자니까 당연히 산자가 들어가는데요. 매산자의 부수는 이렇게 위에 써도 되고 옆에 써도 됩니다. 다 같은 자로 출입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위에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산 이름 윤자가 돼서 중국의 아주 큰 산이고 신령스러운 전설의 산이 하나 있는데 곤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때 곤륜산 할 때 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륜자에 산만 붙어서 산 이름 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빠질 윤을 보시면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렇죠. 물에 빠졌죠. 물에 빠지다 해서 빠질 윤인데 이거는 빠지긴 빠졌는데 타락한 곳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율락이라고 해서 빠질 윤 떨어질 락 해서 율락. 우리 율락과 율락녀 이런 식으로 좀 나쁜 쪽에 몰두해서 빠지는 경우에 좀 쓰는 경향이 있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인끈유라고 해서 인끈유. 인이 무슨 자냐면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 끝에 달린 끈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실사를 집어넣어서 매달아놨다는 뜻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요한 문서에 결정적으로 본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사인이나 도장을 찍죠. 옛날에도 이런 도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급이 높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근 윤자로 쓰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스릴 경자에 인근윤을 써서 어떤 조직에 경륜이 쌓인 어떤 조직을 잘 끌어가는 리더십 같은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인근윤은 도장 끈에서 온 한자지만 뭔가를 다스리는 지도자 입장의 한자로 쓸 수 있는 단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단어는 경륜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제일 많이 본 한자인데 륜 발음이 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말씀원이고 뒤에가 책이잖아요. 책에 말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책에 다 기록하였다고 해서 그 기록한 말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책에 기록한 말들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뭐 해봐야 됩니까? 토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 론자가 되고요. 우리가 그런 스승님의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논의하고 생각해보는 책이 바로 공자의 제자들이 썼던 논어책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론 발음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책에 써있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해보고 생각해보는 걸 논할론이라고 합니다. 신문을 요즘은 보지 않지만 신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지식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글을 쓰는 것들을 논설이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도 다 등장하는 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한자를 책으로 보시면 해석이 다 되는 한자입니다. 간단하게 6개 배우셨는데요. 자, 둥글윤자를 기억을 하십시오. 책입니다. 책 모양이고요. 책과 관련된 해석을 하면서 추가되는 부수를 넣으면 금방 해결되는 한자입니다. 한자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이런 한자 도금으로 공부하는 법 올리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